누구야? 조지훈이 어둠 속으로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소리만 휘잉 울려 퍼질 뿐이었죠. 조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가지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가 조지훈의 목을 감쌌기 때문이죠. 조지훈은 깜짝 놀라며 몸부림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구야? 이게 뭐야? 조지훈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누군가의 눈이었죠. 그리고 모든 것이 캄캄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조지훈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목이 아팠죠. 눈을 뜨려고 했지만 쉽게 떠지지 않았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지훈은 깜짝 놀라며 눈을 떴죠. 하지만 몸을 움직이려고 하자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양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발목에는 족쇄가 있었습니다. 조지훈은 낡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수갑은 침대 머리판에 연결되어 있었죠. 이게 뭐지? 당신은 잊었겠지만 난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목소리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수연이었죠. 그녀는 의자에 앉아 조지훈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한수연? 이게 무슨 짓이야? 조지훈은 수갑을 끌어당기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갑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무슨 짓이냐고요? 20년 전에 당신이 저에게 한 짓을 기억해 보세요. 20년 전 조지훈이 벌인 사건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충북 소재 훈련소 안쪽 깊은 곳에 자리한 붕견되는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예비역 중령 출신 조지훈이 민간 군사교관으로 부대에 복귀한 지 벌써 한 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죠. 조지훈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복을 갈아입고 부대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조지훈은 훈련장 한쪽에 아무렇게나 놓여진 장비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신병들이 어제 훈련을 마치고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간 것이 분명했죠. 조지훈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기강이 없어. 이래서야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어? 조지훈은 혼자 중얼거리며 직접 장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답답함이 올라왔죠. 군대는 원래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이 느슨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8시 조지훈은 신병 교육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기본 전술 교육이 있는 날이었죠. 교육장에 들어서자마자 조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신병들이 제대로 된 자세도 취하지 않은 채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원 차렷. 조지훈의 목소리가 교육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병들이 깜짝 놀라며 자세를 바로잡았지만 조지훈의 눈에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죠. 군인이 이게 뭐야? 자세부터 다시 배워야겠어. 조지훈은 한 명씩 신병들을 돌아보며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거친 손으로 어깨를 움켜쥐고 날카로운 말투로 지적을 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이민수입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다시. 신병 이민수는 당황하며 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지훈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죠. 다른 신병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조지훈이 갑자기 한 신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신병은 다른 동료와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군인이 훈련 중에 잡담을 해? 팔굽혀펴기 30개. 신병은 바닥에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조지훈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죠. 다른 신병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군대는 말이야, 감정 따윈 필요 없어. 질서가 먼저지. 조지훈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교육을 계속했습니다. 자신이 신병 시절 받았던 교육도 이와 다르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고 믿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조지훈은 다른 교관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관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조 교관님, 요즘 교육 방식이 좀 과하신 것 같은데요. 젊은 교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지훈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죠. 과해? 군인 교육이 과하다고? 자네는 군인이 장난감인 줄 아나?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시대가 달라졌다고? 그래서 기강이 무너진 거 아닌가? 조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식당 안의 다른 사람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젊은 교관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교관들은 너무 무르지 않나? 조지훈은 같은 테이블에 앉은 선배 교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예전과 달랐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누군가는 대화 주제를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구시대 잔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조지훈은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조지훈의 주먹이 자연스럽게 꽉 쥐어졌습니다. 오후 교육이 끝나고 조지훈은 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부대장은 조지훈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죠. 조 교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병들 훈련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기강부터 다시 잡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 교관님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요즘 젊은 교관들은 너무 약하거든요. 부대장의 말에 조지훈은 비로소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적어도 상부에서는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조지훈은 부대장실을 나서며 다시 한번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걷는 동안 다른 교관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저녁이 되자 조지훈은 홀로 부대 안을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자신의 왕국 같았는데 지금은 왠지 모르게 서먹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조지훈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조지훈은 혼자 중얼거리며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조지훈은 몰랐습니다. 곧 자신의 과거가 현재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조지훈은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당당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조지훈은 그 감정을 무시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조지훈이 부대에 복귀한 지 사흘이 지난 화요일 오전, 부대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죠. 부대장실 앞에는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나란히 서 있었고 낯선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오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데? 조지훈은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했을 부대가 묘하게 조용했죠.
신병들도 평소보다 더 긴장한 표정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전체 교관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조지훈은 다른 교관들과 함께 대회의실로 향했죠. 회의실 안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성희롱 사건이 터졌다던데. 외부 조사단이 온다고 하더라. 조지훈은 동료들의 대화를 들으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성희롱 사건이라니 요즘 군대는 정말 개판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대장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부대장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매우 심각했죠.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부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조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죠. 이에 따라 군 본부에서 특별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단은 오늘 오후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부대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교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교관들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조지훈은 복도에서 동료 교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희롱이라니 요즘 애들은 정말 모르겠어. 조사단이 오면 분위기가 더 경직될 텐데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괜히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조지훈은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신은 떳떳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오후 2시 부대 정문으로 또 다른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왔습니다. 조지훈은 훈련장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여성이었습니다. 저게 조사단인가 보네. 조지훈은 별 관심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전체 교관들이 다시 한번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사단과의 첫 면담이 있다고 했죠. 조지훈은 다른 교관들과 함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앞쪽에는 3명의 조사단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앞에 앉은 여성의 모습을 본 순간 조지훈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 내부 성희롱 조사단 선임 조사관 한수연 대위입니다. 한수연.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조지훈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사람은 변하는 법이니까요. 이번 조사는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모든 교관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조지훈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개별 면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순서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한수연이 말을 마치고 조사단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수연의 시선이 조지훈과 마주쳤죠. 그 순간 조지훈은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는 분명 자신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수연도 조지훈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스쳤고 입꼬리에는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죠. 하지만 그것은 반가움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교관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조지훈도 일어나려는 순간 한수연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지훈 교관님 맞으시죠? 한수연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지훈은 그녀를 쳐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뵌 것 같은데. 20년 전 3사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한수연의 말에 조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사 보병사단. 그곳에서 자신이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한서윤? 지금은 한수연입니다. 결혼하면서 성이 바뀌었거든요. 조지우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한서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죠. 그때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모두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교관님?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한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20년 동안 꺼지지 않은 분노가 숨어 있었죠. 조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어왔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2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과거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교관님. 한수연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조지우는 홀로 회의실에 남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죠. 자신의 과거가 현재로 돌아온 것입니다. 한수연과의 재회 이후 조지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조지훈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20년 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대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죠. 한수연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조 교관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동료 교관이 조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조지훈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확실히 초췌해 보였죠. 오전 10시 부대 곳곳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수연을 비롯한 조사단원들이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죠. 조지훈은 훈련장에서 신병들을 가르치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교관님, 집중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신병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지훈은 깜짝 놀라며 그를 쳐다보았죠. 무슨 소리야? 집중하라고. 조지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신병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평소와 다른 조지훈의 모습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조지훈은 혼자 식당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교관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한수연이 조사단원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한수연은 조지훈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쪽을 흘끗 바라보는 시선을 조지훈은 놓치지 않았죠. 오후 2시 조지훈에게 개별 면담 통보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조사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죠. 통보서를 받는 조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뭐가 무서워? 난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조지훈은 혼자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20년 전의 일들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조지훈은 부대 안을 혼자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당당하게 걸었을 길이 오늘은 무겁게 느껴졌죠. 멀리서 한수연이 다른 조사단원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수연은 서류를 들고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죠. 조지훈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지훈은 면담 시간 30분 전에 조사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교관들도 대기하고 있었죠.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조지훈 교관님, 들어오세요. 한수연의 목소리가 조사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조지훈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죠. 조사실 안에는
한수연과 다른 조사단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조지우는 지정된 자리에 앉으며 한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수연의 말투는 공식적이었습니다. 마치 20년 전의 일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먼저 신상 정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성명, 계급, 근무 경력을 말씀해 주세요. 조지훈, 예비역 중령, 현재 민간 군사교관입니다. 조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수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과거 근무 부대도 말씀해 주세요. 84 보병사단, 34 보병사단, 육군본부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34 보병사단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나요? 한수연의 질문에 조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컸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때 어떤 보직이셨나요? 신병교육대 소대장이었습니다. 한수연은 조지훈의 답변을 듣고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 시절에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나요? 한수연의 질문은 점점 핵심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조지훈은 목이 말라오는 것을 느꼈죠.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없었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수연의 목소리에는 압박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지훈은 그녀의 눈을 직시할 수 없었죠. 훈련병 관련 사고나 징계 사항은 없었나요? 그런 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조지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한수연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연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죠. 현재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수연은 화제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조지훈은 여전히 긴장을 풀 수 없었죠. 면담이 끝난 후 조지훈은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등 뒤에서 한수연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시선 같았습니다. 그날 밤 조지훈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한수연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했죠.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새벽 2시 조지훈은 야간 순찰을 나갔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아 그냥 나온 것이죠. 부대는 고요했고 조지훈의 발걸음만 덩그러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조지훈은 부대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죠. 한수연과의 면담 이후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조지훈은 평소 순찰 경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훈련장, 생활관, 그리고 부대 뒤편에 폐쇄된 분견대까지 모든 곳이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분견대 근처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조지훈은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야? 조지훈이 어둠 속으로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휘잉 울려 퍼질 뿐이었죠. 조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가지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가 조지훈의 목을 감쌌기 때문이죠. 조지훈은 깜짝 놀라며 몸부림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구야? 이게 뭐야? 조지훈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누군가의 눈이었죠. 그리고 모든 것이 캄캄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조지훈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목이 아팠죠.
눈을 뜨려고 했지만 쉽게 떠지지 않았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지우는 깜짝 놀라며 눈을 떴죠. 하지만 몸을 움직이려고 하자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양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발목에는 족쇄가 있었습니다. 조지우는 낡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수갑은 침대 머리판에 연결되어 있었죠. 이게 뭐지? 조지우는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는 부대 안에 폐쇄된 감방 같았죠. 벽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잊었겠지만 난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목소리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수연이었죠. 그녀는 의자에 앉아 조지훈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한수연? 이게 무슨 짓이야? 조지훈은 수갑을 끌어당기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갑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무슨 짓이냐고요? 20년 전에 당신이 저에게 한 짓을 기억해 보세요. 한수연은 천천히 일어나 조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죠. 난 당신한테 뭘 했다는 거야? 조지훈은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명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잊으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르죠. 한수연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지훈 앞에 펼쳐 보였죠. 2004년 3월 15일 신병교육대 생활관에서 발생한 사건. 기억나세요? 파일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지훈은 그것들을 보며 점점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죠. 훈련병 한서윤. 당시 20살이었던 제가 당신한테 어떤 일을 당했는지 기억나세요? 한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었죠. 그건 조지훈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신병교육대에서 벌어진 일들이 조각조각 되살아나고 있었죠. 박민호, 이진우, 최성민, 그리고 저까지 당신이 괴롭혔던 훈련병들의 이름이에요. 한수연은 한 명씩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조지훈은 그 이름들을 들으며 점점 창백해졌죠. 당신은 우리를 단순히 군기 잡는다는 명목으로 괴롭혔어요.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쳤죠. 특히 저에게는 더욱 심했고요. 한수연은 파일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죠.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자살을 시도했을 때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예요. 조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살 시도라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기억해내고 있었죠. 당신이 저를 창고에 가둬놓고 한 일들 기억나지 않아요? 한수연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것 같았죠. 조지훈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자신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때처럼 또 모른 척 할 건가요? 한수연은 조지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지훈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피할 수 없었죠. 저는 그 일로 인해 군 생활을 제대로 마치지도 못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한수연의 말에 조지훈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흐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됐나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승진하고 전출 가고 지금은 이렇게 교관까지 하고 있네요. 한수연은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지훈은 그 비웃음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죠.
이제야 기억나시나요? 당신이 저에게 한 일들이? 조지우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20년 전의 기억이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그게 너였구나.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였어? 조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한수연은 조지훈의 반응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생각만큼 시원하지는 않았죠. 밖에서는 새벽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무거운 침묵이 흐른 지 몇 분이 지났을까요? 한수연은 의자에 다시 앉으며 조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지훈은 여전히 수갑에 묶인 채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죠. 이제 기억나시니까 할 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한수연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조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후회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될 거야. 조지훈의 목소리는 쉰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한수연은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었죠. 미안하다고요? 20년 만에 겨우 그 한마디. 한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새벽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죠. 당신이 그때 저한테 한 말 기억해요? 군대에서는 약한 놈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이런 게 다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한수연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조지훈은 그 말을 들으며 더욱 고개를 숙였죠. 그때 갑자기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수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죠. 누구지? 문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수연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죠. 김상필이네요. 한수연이 조지훈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상필은 조지훈의 옛 부하로 현재 군 보안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대위님, 거기 계십니까? 김상필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수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문을 열었죠. 김상사, 무슨 일이세요? 조 교관님을 찾고 있는데요. 야간 순찰을 나가신 후 연락이 안 되거든요. 김상필은 한수연의 뒤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감방 안의 상황을 눈치챈 것 같았죠. 조 교관님은 지금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한수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상필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죠. 조사요? 무슨 조사를 이런 곳에서? 김상필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한수연은 그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죠. 김상사, 지금은 공식적인 조사 시간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대위님, 이건 정당한 절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조 교관님을 지금 당장 석방해 주세요. 김상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한수연은 가방에서 공문서를 꺼내 보였죠. 이것은 군검찰에서 발부한 정식 수사 명령서입니다. 김 상사가 개입할 사안이 아닙니다. 김상필은 서류를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죠. 군검찰 수사 명령서라고요? 네, 조지훈 교관에 대한 과거 사건 수사입니다. 더 이상 방해하시면 수사 방해로 간주하겠습니다. 한수연의 단호한 말에 김상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조 교관님은 제 은인이거든요. 김상필의 말에 조지훈이 반응했습니다. 수갑에 묶인 채로 김상필을 바라보았죠. 상필아, 그만 가라. 이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조지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김상필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죠. 교관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상필아, 내 말 안 들려? 그냥 가라고. 조지훈의 말에 김상필은 어쩔 수 없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한수연은 김상필이 물러서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조지훈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한수연은 다시 의자에 앉으며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더 많은 증거들이 들어 있었죠. 2004년 3월 18일, 당신은 저를 창고에 가둬놓고 무슨 일을 했나요? 한수연의 질문에 조지훈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대답하세요. 그날 밤 당신이 저한테 한 일을. 나는 그때 너를 훈련시키려고. 훈련이라고요? 20살 여자 훈련병을 창고에 가둬놓고 하는 게 훈련이었나요? 한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기 때문이죠. 당신이 저한테 한 말들, 한 행동들, 그것들이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아세요? 조지훈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 일 때문에 저는 자살을 시도했어요. 손목에 상처를 내고 병원에 실려갔죠. 한수연은 소매를 걷어 올려 오래된 상처 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지훈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그런 일이.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전출을 갔죠. 모든 기록도 삭제되었고요. 한수연의 말에 조지훈은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알게 된 것이죠. 한서윤. 아니, 한수연. 정말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였구나. 조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연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죠.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둘 사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감방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죠. 한수연은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조지훈은 그녀가 무엇을 꺼낼지 두려워하며 지켜보았죠. 이것은 2004년 3월 18일 밤 신병교육대 창고 앞 복도의 CCTV 영상입니다. 한수연이 꺼낸 것은 오래된 CD와 영상 재생 장치였습니다. 조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그런 게 남아있을 리가. 당시에는 모든 기록이 삭제되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다행히 백업 서버에 일부가 남아있었어요. 한수연은 장치를 켜고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복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영상 속에는 젊은 조지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 명의 훈련병을 창고 쪽으로 끌고 가고 있었죠. 그 훈련병이 바로 당시의 한서윤이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당신이 저를 창고로 끌고 가는 모습이. 조지훈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기 때문이죠.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조지훈이 창고 문을 열고 한서윤을 밀어넣는 모습, 그리고 문을 잠그는 모습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시간 후의 영상입니다. 한수연이 화면을 빨리 감기로 돌렸습니다. 2시간 후 조지훈이 창고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한서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3시간을 더 있었어요.
당신이 문을 잠그고 가버렸거든요. 한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 날 새벽의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다른 훈련병들이 창고 문을 열고 쓰러진 한서윤을 발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서윤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죠. 조지우는 영상을 보며 점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명확하게 기억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더 있습니다. 한수연은 영상을 끄고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죠. 이것은 제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받은 진단서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그리고 자해 흔적. 진단서에는 상세한 의학적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지우는 그것을 보며 충격을 받았죠. 당신이 저한테 한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시겠어요? 한수연의 질문에 조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당시 같은 부대에 있던 다른 훈련병들의 증언서입니다. 한수연이 마지막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명의 증언이 적혀 있었죠. 모두가 당신의 행동을 목격했어요.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했죠. 조지우는 서류들을 보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증거들을 군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곧 정식 수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한수연의 말에 조지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때 갑자기 밖에서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수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죠. 군검찰 수사관들이 온 것 같네요.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죠. 조지훈 교관, 군검찰 명령에 따라 연행하겠습니다. 수사관이 조지훈의 수갑을 풀고 다시 채웠습니다. 조지훈은 저항하지 않았죠. 한수연 대위, 수고하셨습니다. 증거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수사관이 한수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수연도 공손하게 인사를 받았죠. 조지훈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기 전 한수연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수연, 정말 미안해. 늦었지만 내가 잘못했어. 조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연은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죠.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제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조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사관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죠. 한수연은 홀로 감방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았죠. 끝났구나. 한수연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죠. 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조지훈에게는 가장 어두운 날이 될 것 같았죠. 한수연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감방을 나왔습니다. 길고 긴 밤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될 것이었죠. 부대 안은 이미 소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지훈이 연행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죠. 한수연은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조지훈이 연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대 안은 여전히 그 사건의 여파로 술렁이고 있었죠. 교관들과 신병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군검찰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수연이 제출한 증거들과 추가로 확보된 증언들로 인해 조지훈의 혐의는 명확해졌죠. 20년 전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조지우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술서에 서명했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피의자 조지우는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신병교육대에서 복무하며 훈련병들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합니다. 수사관이 조서를 읽어주는 동안 조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죠. 특히 훈련병 한서윤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창고 감금 사건에 대해서도 모든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조지훈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한편 한수연은 부대에서 마지막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성희롱 사건 조사도 끝났고 조지훈 관련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죠. 한대위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대장이 한수연에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죠. 제 일이었습니다. 부대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연의 대답은 공식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 후 조지우는 군검찰청에서 마지막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관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인정했죠. 피의자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사관의 질문에 조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명예퇴직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교관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조지훈의 말에 수사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죠. 민간에서는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반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조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날 오후 조지훈은 부대로 돌아와 개인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20년 넘게 몸담았던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죠. 교관님, 김상필이 조지훈의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상필아, 왔구나. 조지훈은 짐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김상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떠나시는 건가요? 그래야지. 이제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조지훈의 말에 김상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존경했던 상관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타까웠죠. 교관님이 저한테 해주신 일들을 생각하면 상필아,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조지훈은 김상필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조지훈은 한수연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했죠. 한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면회를 승낙했습니다. 부대 내 면회실에서 둘은 마주 앉았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한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죠. 널 용서해달란 말은 안 하겠다. 조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수연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죠. 다만 남은 날은 반성하며 살게. 내가 저질렀던 일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어. 조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수연은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죠. 그 말 처음부터 들었어야 했죠. 한수연의 대답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큰 상처를 줬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정말 미안해. 조지훈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수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가요? 한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 생각이야. 그리고 내가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살겠어. 그게 좋겠네요. 한수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죠. 면회가 끝나고 조지우는 부대를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20년 넘게 몸담았던 곳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조지우는 조용히 부대를 떠났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고 그 자신도 원하지 않았죠. 그렇게 그의 군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한수연은 창문 너머로 조지훈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복수가 끝난 것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허전함도 느껴졌습니다. 조지훈이 부대를 떠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수연도 성희롱 사건 조사를 모두 마치고 부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며 지난 한 달을 돌아보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복수가 끝났지만 한수연의 마음은 생각만큼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공허함이 느껴졌죠.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온 분노가 사라지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대위님, 마지막 서류 정리 끝나셨나요? 동료 조사관이 물어보았습니다. 한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들을 정리했죠. 네, 모든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고서도 제출했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꽤 복잡했는데 잘 해결하셨네요. 동료의 말에 한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날 오후 한수연은 부대를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조지훈과의 첫 만남, 그리고 마지막 대화까지. 부대 뒤편에 폐쇄된 분견대를 지나갈 때 한수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조지훈을 붙잡아 신문했던 곳이었죠. 이제는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끝났구나. 한수연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들었죠. 그는 한수연을 보더니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상필이었죠. 대위님,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상필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조 교관님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요? 김상필의 질문에 한수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이죠. 저한테는 정말 좋은 상관이었거든요.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김상필의 말에 한수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합적인지 새삼 느껴졌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것이 과거의 잘못을 덮을 수는 없어요. 한수연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김상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죠. 네, 알겠습니다. 다만 교관님이 정말 반성하고 계신다는 것만은 알아주세요. 김상필은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한수연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죠. 그날 저녁 한수연은 부대를 떠났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 몸을 맡기며 창밖을 바라보았죠. 부대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복수를 완성했지만 한수연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허전함과 약간의 후회였죠. 이제 뭘 해야 하지? 한수연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동안 복수에만 매달려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죠.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한수연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한편 조지우는 충북의 작은 산골 마을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작은 임대주택에서 혼자 조용히 살고 있었죠. 군 생활을 정리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당분간은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지우는 마을 뒷산을 산책했습니다. 조용한 산길을 걸으며 지난 일들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죠. 20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매일같이 되새겼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일을. 조지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산길을 걸었습니다. 한수연의 상처받은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죠. 마을 사람들은 조지훈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도시에서 내려온 조용한 중년 남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조지훈도 굳이 자신의 과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끔 마을 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를 돕거나 청소를 하는 일이었죠. 작은 일이었지만 조지훈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속죄해야겠지. 조지훈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씻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남은 인생은 의미 있게 살고 싶었죠. 몇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한수연은 새로운 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군 내부 인권 보호 업무를 맡게 된 것이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좋은 일을 맡게 되셨네요. 상관이 한수연에게 말했습니다. 한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수연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죠. 그날 밤 한수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20년 동안 괴롭혔던 악몽도 사라졌죠. 복수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조지훈도 산골 마을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이 아닌 평온한 산속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이듬해 봄 마을 뒷산의 폐건물 벽면에 누군가 써놓은 문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침묵이 또 다른 범죄가 되지 않길. 그 글씨는 조지훈의 것이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며 다짐했던 마음을 벽에 새겨놓은 것이죠. 그 문구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작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수연과 조지훈,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깊은 반성 속에서 속죄의 길을 걷고 있었죠.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는 줍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